오늘은 35번째 근속 기념일이었습니다. 루미에르 호텔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경영진까지. 저는 세탁실 유니폼 위에 깨끗하게 다린 재킷을 걸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총지배인 도연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황금자님은 이 호텔이 개관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죠. 오늘 이 사연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믹스커피 사연 시작합니다. 감사패를 받는 순간 로비 입구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 소라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죠. 소라야, 오늘은 엄마 근속 기념일이야. 아들 지훈이 뒤따라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듣지 않았어요. 근속 기념일이요? 세탁부 주제에? 소라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5년 동안 빨래나 하신 게 자랑이세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수 소리도 웅성거림도 멈췄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감사패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무판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게 느껴졌죠. 소라 씨, 지금은 도연 씨가 말을 꺼냈지만 소라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 호텔 마케팅 이사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세탁부라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세요? 소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사 어머니가 세탁실에서 일한다고 얼마나 체면이 깎이는지 아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여보, 제발. 지훈이 소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여기서 더 망신당하기 전에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운 시선들이 제 등에 꽂혔어요.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으로, 누군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패를 가슴에 꼭 안고 세탁실로 향하는 복도로 걸어갔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세탁실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금자씨, 돌아보니 박기성 고문이 서 있었습니다. 70살의 그는 호텔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어요. 회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기성 고문은 잠시 망설이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금자씨 남편분이 남기고 가신 문서입니다. 기성 고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35년 전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맡기셨죠. 금자씨가 이 호텔에서 35년을 채우는 날 전해달라고요.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남편.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저릿했어요. 35년 전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32살이었고 지훈이는 9살이었죠. 왜 이제야 주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분의 부탁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기성 고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자 씨 열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말고 조용한 곳에서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봉투일 뿐이었죠. 세탁실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세제 냄새와 따뜻한 증기가 저를 감쌌어요.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소라가 오늘 좀 많이 힘들었나 봐. 그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어요. 괜찮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오지 마. 당분간. 소라가 진정할 때까지만.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이 호텔에서만 살았어요.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생계를 위해,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열어보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감사패를 쓰다듬었습니다. 35년 근속.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오늘 제 며느리는 그 모든 세월을 모욕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로비에서는 참았습니다. 복도에서도 참았죠. 하지만 이곳, 제가 35년을 보낸 이 세탁실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묻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세탁실로 출근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밤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죠. 금자 언니. 미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60살의 그녀는 제가 이 호텔에 들어온 지 3개월 뒤에 입사했어요. 35년 가까이 함께 일한 동료였죠. 미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일 다 들었어.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제 표정을 읽었어요. 언니 있잖아. 미나가 주변을 살피더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상한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제가 물었습니다. 회계팀에서 일하는 수진이 있잖아. 그 친구가 그러는데. 미나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언니 이름으로 된 서류가 있대. 회계팀 금고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응. 수진이도 정확히는 모른대. 그냥 오래된 파일함에 언니 이름이 적힌 봉인된 서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못 열게 되어 있대.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언니 뭔가 아는 거 있어? 저는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성 고문이 준 봉투, 회계팀의 서류, 남편이 남긴 것.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제 고문님한테 뭔가 받긴 했는데. 뭘 받았는데? 미나가 물었습니다. 서류 같은 건데 아직 안 열어봤어. 미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혹시 모르잖아.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 열어봐.
그날 오후 3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나와 함께 호텔을 나섰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인도에 흩어져 있었죠. 우리 차라도 한잔할까? 미나가 제안했습니다. 호텔 근처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어요. 미나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어제 소라 씨가 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미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 알아. 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고마워.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근데 말이야, 언니. 미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진이가 또 다른 말도 했어. 박 고모님이 요즘 회계팀을 자주 찾아오신대. 그것도 언니 관련 서류 때문에. 고모님이? 제가 되물었습니다. 응, 뭔가 준비하시는 것 같대. 미나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언니, 혹시 고모님이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닐까?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는 여전히 봉인되어 있었어요. 미나가 그것을 보더니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뭔데? 미나가 물었습니다. 내 남편이 남긴 거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35년 전에. 미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열어봐야지. 지금 당장. 저는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궁금했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루미에르 호텔 부동산 공동 소유권 계약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가 제 어깨 너머로 서류를 보더니 작게 소리를 냈어요. 언니, 이거. 서류에는 남편의 이름과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1990년 3월 15일. 호텔이 개관한 바로 그날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나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계속 읽어봐. 미나가 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부지와 건물의 절반이 제 남편 명의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사망할 경우 그 지분이 자동으로 저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진짜야? 미나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이 이 호텔의 공동 소유주였다니. 그것도 제가 35년 동안 세탁부로 일하는 동안 이런 사실이 숨겨져 있었다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성 고문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금자 씨, 봉투를 여셨습니까? 기성 고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방금.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습니까? 10시쯤. 기성 고문이 말했습니다. 설명드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자 씨, 이건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의 유언이 그러했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성 고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금자 씨, 이제 그때가 온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나를 바라보았어요. 미나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미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 찻집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었지만 그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와 지훈이 싸우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나 회사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소라의 목소리가 현관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소라야, 제발. 지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저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기성 고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의 유언. 때가 올 때까지. 이제 그때가 왔다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35년. 그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비밀을 숨겨둔 이유가 뭘까요?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기성 고문의 사무실로 가기 전 세탁실에 들렀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서류의 내용이 맴돌았죠. 제가 이 호텔의 공동 소유주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탁기 앞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데 휴게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였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소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몸을 숨기려다가 멈췄습니다. 왜 숨어야 하죠? 이곳은 제 일터였어요. 저는 휴게실로 걸어갔습니다. 소라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녀의 뒤에는 다른 직원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보았죠. 어머니, 어제 전화 안 받으셨죠? 소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표정은 딱딱했어요. 몰랐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지훈이도 그게 낫다고 했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요. 휴게실에 있던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못 본 척 돌아섰어요. 하지만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소라 씨,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 이건 내 직장이야. 직장이요? 소라가 비웃었습니다. 세탁실이 무슨 대단한 직장이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그만두면 우리 가족이 편해져요. 제발 좀 생각해 주세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그만두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는 내가 35년 동안 지켜온 곳이야. 소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집세시네요. 알았어요. 그럼 지훈이한테 말할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그녀는 뒤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휴게실에 남은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10시가 되어 기성 고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기성 고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금자 씨, 들어오십시오. 기성 고문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신정우 변호사님입니다. 정우는 5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금자님. 정우가 말했습니다. 박 고문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긴장이 되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금자 씨, 기성 고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서류를 보셨죠?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성 고문이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진짜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더니 파일을 실행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화질이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죠. 제 남편이었습니다. 35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자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35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내가 이 호텔을 만들 때 내 전 재산을 걸었어. 하지만 그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당신과 지훈이의 미래를 위한 거였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당신 것이 돼.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영상 속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35년 동안 기다려줘. 그 시간 동안 당신 주변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지켜봐. 누가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누가 이용하려는지 알게 될 거야.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기성이가 모든 걸 알려줄 거야. 그리고 당신이 결정해. 용서할지 아니면 당신의 권리를 찾을지.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성 고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금자 씨, 남편분은 현명하셨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죠. 정우가 말했습니다. 한금자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5년.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봤을까요? 며느리의 모욕, 아들의 침묵, 그리고 오늘 아침의 일. 제가 뭘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기성 고문과 정우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말했어요. 먼저 며느리분의 진심을 확인해 봅시다. 그날 오후 기성 고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세탁실 구석에 앉아 전화를 받았어요. 금자 씨, 제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기성 고문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심장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기성 고문이 말했습니다. 금자 씨, 서둘러야 합니다. USB에 있는 것 말고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기성 고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금자 씨, 그가 마스크 너머로 말했습니다. 정우를 믿으십시오. 그가 도와줄 겁니다. 고문님,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성 고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기성 고문은 사흘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어요. 넷째 날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죠. 금자 씨 앉으세요. 기성 고문이 침대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우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기성 고문이 말했습니다. 금자 씨의 진짜 권리를 되찾는 일을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표지에는 루미에르 호텔 매각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짜 매각 프로젝트입니다.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정확히는 합법적인 투자 협상 시뮬레이션이에요. 제 법무법인과 연계된 기업 컨설팅 회사를 통해 진행할 겁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용어들이 빼곡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걸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기성 고문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분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죠. 하지만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투자 검토 과정과 똑같아요. 다만 실제로 매각하지 않을 뿐이죠. 기성 고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금자 씨, 남편분은 당신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진행할게요. 일주일 후 호텔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투자자가 루미에르 호텔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세탁실에서도 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언니 들었어? 미나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호텔이 팔릴 수도 있대. 누가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회계팀에서 난리야. 갑자기 투자 검토 자료를 요청하는 회사가 생겼대. 미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김정우라는 사람인데 엄청 큰 투자 회사 대표래. 저는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네. 사실 김정우는 정우 변호사의 동료였습니다. 실제 기업 컨설턴트였죠. 일주일 전 정우가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김정우가 투자자 역할을 맡아 호텔 매각 가능성을 타진할 거라고. 그날 오후 3시 김정우가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세탁실 창문 너머로 그를 봤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그는 도연 총지배인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뒤로 서너 명의 직원이 따라왔죠. 저 사람이 김정우래. 미나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진짜 부자 같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계획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틀 후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어머니, 소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어디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세탁실에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뵐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30분 후 소라가 세탁실로 왔습니다. 그녀는 크림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요즘 호텔에 무슨 일 있죠? 소라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저는 빨래를 개며 대답했습니다. 호텔 매각 이야기요. 투자자가 온다면서요? 소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도 들으셨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소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투자자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여기 제일 오래 계셨잖아요. 투자자들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왜 내가 만나야 해?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덮었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한테도 기회잖아요. 호텔이 잘 팔리면 직원들한테도 보상금 나올 거래요. 저는 소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걸 봤어요. 욕심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제가 말했습니다. 소라는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서 잘 좀 부탁드려요. 그녀가 나간 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가 다가와 물었어요. 언니, 소라 씨가 왜 그래? 갑자기 친절해졌네. 돈 냄새를 맡았나 봐.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금자님, 내일 김정우 씨가 공식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며느리분의 반응을 잘 관찰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더. 정우가 덧붙였어요. 내일부터 세탁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겁니다. 며느리분과의 대화를 녹화해야 해요. 녹화를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세탁실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선반 뒤에 숨겨져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카메라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오전 11시 호텔 대회의실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우가 직접 발표했어요. 저는 뒤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루미에르 호텔은 훌륭한 입지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우가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호텔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연 총지배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소라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소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이 김정우 대표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그렇구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분한테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소라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텔 매각 찬성한다고. 저는 소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아직 결정 안 했어. 어머니, 제발이요. 소라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거예요. 지훈이도 원해요. 지훈이가? 제가 물었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호텔 팔리면 보상금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빚도 갚고 새 집도 살 수 있어요. 저는 소라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소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세탁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선반 뒤에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김정우가 다시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계약 검토를 위한 방문이었어요. 로비에서 도연 총지배인과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세탁실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금자 씨, 미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투자자가 정말로 호텔 사겠대. 누가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회계팀에서 난리야. 실제 계약서 검토에 들어갔대.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일자리 괜찮을까? 저는 미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사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우의 방문도 계약서 검토도 전부 계획된 시뮬레이션이었죠. 정우 변호사가 매일 저녁 진행 상황을 문자로 보내줬어요. 오후 2시 김정우가 직원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직원들 사이를 걸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구석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우가 제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혹시 한금자님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김정우입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우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35년이나 이 호텔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저 일했을 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호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좋은 곳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죠. 김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한금자님, 만약 이 호텔이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요. 김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한금자님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이곳을 가장 오래 지켜온 분이시니까요. 그때 소라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더니 얼른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정우 대표님, 소라가 말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제가 한금자 씨 며느리입니다. 김정우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소라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표님, 저희 어머니께서 이 호텔 일에 대해 잘 아세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견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그렇군요. 김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소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대표님께 우리 의견 말씀드려야죠. 호텔 발전을 위해서요. 저는 소라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김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누구 손에 있든 상관없이요. 김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라도 따라 일어났어요. 대표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호텔 구석구석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김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당을 나갔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라의 걸음걸이가 들떠 있었죠. 그날 저녁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금자님, 오늘 식당에서 잘하셨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김정우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호텔 근처 카페에서 1시간 동안 대화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 직원이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내일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정우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있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우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이번 거래가 성사되길 정말 바라고 있어요. 김정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왜 그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35년 동안 이 호텔에서 일했잖아요. 보상금이 꽤 나올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그 돈이면 우리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가 이 호텔에서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67인데 아직도 세탁부로 일하시는 게 저희한테는 창피하거든요. 김정우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무엇을 바라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를 설득해 주세요. 소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매각에 찬성하시라고요. 시어머니가 한마디만 하시면 다른 직원들도 다 따를 거예요. 그럼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게 뭐가 좋죠? 김정우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협조하면 대표님도 편하시잖아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서로 윈윈이에요. 그리고 혹시 계약 성사되면 저희한테 중개 수고비 같은 거 챙겨주실 수 있으시죠? 정우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나왔어요. 더 있습니다. 정우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한금자님께서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라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원래 말이 없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법적으로 시어머니가 결정할 권한은 없거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우가 녹음기를 껐습니다. 한금자님, 이게 며느리분의 진심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이 금방 젖었어요. 더 진행하시겠습니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멈췄지만 눈빛은 단단해졌어요. 계속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끝까지 보고 싶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실제 계약 금액을 제시하는 겁니다. 며느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를 제시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80억입니다.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호텔 실제 가치의 절반 정도죠. 하지만 며느리분 눈에는 엄청난 돈으로 보일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언제 제시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입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김정우 씨가 공식 제안서를 제출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꾹 참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지내세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뭐라고 하든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피하다는 말, 이용하겠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이 가슴을. 다음 날 오후 3시, 김정우가 호텔 회의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도연 총지배인과 회계팀장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소라가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도 진했죠. 회의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도연 총지배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김정우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소라가 얼른 다가갔죠. 대표님, 소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의 잘 끝나셨어요? 네,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정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더니 덧붙였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소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디로 갈까요? 호텔 라운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계단을 이용해 먼저 올라갔어요. 라운지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라와 김정우가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소라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대표님, 제안서에 구체적인 금액도 들어갔나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김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80억입니다. 소라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80억이요? 네. 현재 시장 가격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김정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라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입술을 움직이며 뭔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직원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그건 호텔 경영진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정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책정되죠. 35년이면 소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최소한 2억은 나오겠네요. 김정우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소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두 뺨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님, 소라가 김정우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까요? 매각 찬성하시라고요? 그건 이사님 판단입니다. 김정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빠를수록 좋겠죠.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30분쯤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소라의 얼굴에서 욕심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세탁실에서 마지막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소라가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빨래를 개며 물었습니다. 호텔이 80억에 팔린대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투자자가 정식으로 제안했어요.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좋은 기회예요. 소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근속하셨잖아요. 보상금이 엄청날 거예요. 저는 소라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찬성하셔야 해요. 소라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어머니가 한마디만 하시면 다른 직원들도 다 따를 거예요. 그럼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돼요.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소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죠. 어머니도 좋고 우리도 좋잖아요. 우리? 제가 되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가족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보상금 받으면 빚도 갚고 새 집도 사고 지훈이도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는 소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다야?
소라가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35년 동안 여기서 일한 게 그것 때문이야? 너희 빚 갚으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안 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매각 찬성 같은 거 안 해. 소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황스러움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요. 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80억이에요. 어머니 평생 못 벌 돈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소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가 여기서 그만두시면 우리 모두가 편해져요. 이제 67이시잖아요. 언제까지 세탁부로 일하실 거예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감췄어요.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든. 소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지훈이한테 말할게요. 어머니가 우리 가족 미래를 막고 있다고.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 변호사였습니다. 한금자님, 며느리분과 대화 잘 녹음됐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약식입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진실을 밝히는 거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언제요? 사흘 후입니다. 박 고모님도 그때 오실 겁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5년을 떠올렸어요. 남편과 함께 호텔 개관식에 참석했던 날.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것들. 아들을 키우며 이 호텔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소라의 말들. 창피하다는 말. 그만두라는 말. 방해된다는 말. 다음 날 아침 미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못 잤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소문 들었어? 미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흘 후에 큰 회의가 있대. 매각건 때문에. 그래. 저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모든 직원이 참석해야 한대. 투자자가 직접 설명한대. 미나가 말했습니다. 언니도 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 그날 오후 기성 고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금자씨 사흘 후 제가 직접 갑니다.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겠습니다. 남편분과의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때가 온 거였습니다. 사흘. 이제 사흘만 지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습니다. 저는 세탁실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영상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금자야, 용서할지 아니면 권리를 찾을지 당신이 결정해. 저는 눈을 떴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렸어요. 35년 동안 참고 기다린 것들을 이제 끝낼 때였습니다.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루미에르 호텔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경영진, 그리고 김정우와 그의 동료들. 저는 세탁실 유니폼을 깨끗하게 다려 입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세탁부로 서고 싶었어요.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미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떨려.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라와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소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소라를 따라 앞쪽에 앉았죠. 도연 총지배인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호텔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김정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정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켰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루미에르 호텔 인수 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우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80억 원에 이 호텔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속삭였어요. 하지만 김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라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기성 고문이 들어왔어요. 정우 변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죠. 박 고문님, 도연 총지배인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오셨습니까? 기성 고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리에 꼭 와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정우가 휠체어를 단상 옆으로 밀었습니다. 기성 고문이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여러분, 기성 고문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5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성 고문을 바라봤어요. 이 호텔은 1990년 3월 15일에 개관했습니다. 기성 고문이 말했습니다. 당시 공동 창립자는 3명이었습니다. 저, 도정훈 씨, 그리고 한승우 씨.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승우. 제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한승우 씨는 이 호텔 토지와 건물의 절반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기성 고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관 3개월 후 그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한승우 씨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기성 고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지분을 부인 한금자 씨에게 넘기되 35년 동안은 비밀로 하라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계약서가 나타났어요. 한승우 씨와 한금자님은 이 호텔의 공동 소유주였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한승우 씨 사망 후 그 지분은 자동으로 한금자님께 이전됐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럼 지금 도연 총지배인이 말했습니다. 한금자님이 이 호텔 절반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소라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어요. 지우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기성 고문이 대답했습니다. 한승우 씨의 유언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한금자 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우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한승우 씨의 영상 유언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35년 전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자야. 남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5년이 지났다면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어. 내가 이렇게 긴 시간을 정한 이유는 사람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야.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널 진심으로 대했는지 아니면 이용하려 했는지 알게 될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결정해. 용서할지 아니면 내 권리를 찾을지.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꾹 참았죠. 황금자님, 정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이 호텔에서 세탁부로 일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남편이 남긴 것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박 고모님께서 진실을 알려주셨죠. 저는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켜봤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소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김정우 대표는 실제 투자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김정우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신정우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기업 컨설턴트입니다. 모든 과정은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듣고 싶지 않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녹음된 거 다 들었어. 내가 나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김정우 씨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우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소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가 35년 동안 이 호텔에서 일했잖아요. 보상금이 꽤 나올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 호텔에서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67인데 아직도 세탁부로 일하시는 게 저희한테는 창피하거든요. 회의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소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합법적으로 녹음됐습니다. 황금자님의 동의 하에 진행된 일입니다. 저는 소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소라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변하기를 바랐어요.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기를. 소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돈만 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용할 도구였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소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돌아서서 회의실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호텔의 공동 소유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호텔은 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어요. 기성 고문이 휠체어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탁부로 일할 겁니다. 이곳이 제 자리니까요. 지훈이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소라는 구석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소라 씨,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변해야 해요. 소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심으로 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호텔 정원에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세탁실 창문을 열고 꽃향기를 들이마셨어요. 상쾌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루미에르 호텔 새 출발 선포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남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미나가 골라준 옷이었어요. 언니 정말 멋있어. 미나가 제 옷매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사장님 같아. 나는 여전히 세탁부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겸직하는 거지. 미나가 웃었습니다. 세탁부 겸 공동대표? 멋지잖아. 로비로 내려가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단상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루미에르 호텔 새로운 도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 총지배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루미에르 호텔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공동대표 황금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35년 전 저는 이 호텔의 세탁부로 입사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우며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세탁부라는 직업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누군가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는 일이니까요. 박수 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로비를 둘러봤어요. 미나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기성 고문은 휠체어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죠. 지훈과 소라도 보였습니다. 지훈은 마케팅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소라는 그 옆에 서서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죠. 앞으로 이 호텔은 변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식은 1시간쯤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악수를 청하는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세탁실로 돌아왔습니다. 미나가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언니, 이제 사장님인데 여기서 뭐해? 미나가 물었습니다. 일해야지. 제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내 자리는 여기야. 미나가 웃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안 변했네. 변한 것도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떳떳해. 저는 세탁기 옆에 앉아 빨래를 정리했습니다. 하얀 시트가 손에 잡혔어요.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깨끗한 세제 냄새가 났죠. 문이 열리며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커피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저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소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마케팅 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알아. 도연 씨한테 들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당연하죠.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소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호텔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소라 씨, 제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아니에요. 소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만 보고 사람을 못 봤어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용서했어. 6개월 전에. 소라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용서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넌 이제 증명해야 해. 진짜 변했다는 걸.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정말로요. 그날 저녁 저는 지훈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호텔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지훈은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였죠. 엄마,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소라가 그렇게 대할 때도 가만히 있었죠. 저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제가 말했습니다. 넌 이제 알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엄마는 정말 강하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혼자서 다 견뎌내셨잖아요. 혼자가 아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옆에 있었어. 항상. 지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를 꼭 안아줬어요. 아들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기성 고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건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금자 씨, 기성 고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문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기성 고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 금자 씨가 잘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장미가 피어 있었어요. 고문님,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왜 35년이라는 시간을 정했을까요? 기성 고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이겠죠. 사람의 진심을 알기에.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금자 씨가 준비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기성 고문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호텔은 분주했어요. 저는 여전히 세탁실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사흘은 경영회의에 참석했죠. 미나는 세탁실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녀는 일을 정말 잘했어요. 저보다 더 꼼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세탁실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67살의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지훈이 세탁실로 들어왔습니다. 새 프로젝트 보고서 가져왔어요. 고마워. 제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세탁실에서 일하실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내 자리니까. 하지만 엄마는 이제 사장님이잖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든 세탁부든 상관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거야.
나는 한금자고 이곳에서 35년을 보낸 사람이야.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유리가 점점 더 깨끗해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저녁 퇴근길, 저는 호텔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텔 개관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35년 전 사진. 사진 속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서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죠. 여보,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35년이면 충분했어. 이제 나는 알아. 누가 진심이었는지.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에 손을 대고 한참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세탁과 비슷하다고. 더러워지고 씻기고 다시 깨끗해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새로운 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하얀 옷. 35년 동안 세탁된 인생.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어요. 언니, 내일 아침 회의 있는 거 알지? 알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찍 와야 해. 중요한 계약이래. 미나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나 세탁부야. 항상 일찍 출근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나가 웃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안 변했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어요. 따뜻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화냈습니다. 내일도 세탁실에 갈 겁니다. 빨래를 하고 다리고 깨끗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회의에 참석하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하나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금자예요. 세탁부이자 이 호텔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